네, 오늘 출발딜 사이트에서는 이제 곧 5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5월 증시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그 2+2 통상협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런지 국내 증시가 눈치를 엄청 보고 있네요. 예. 눈치 보는 이 시점이 오히려 기회일지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확인하고 마음 편하게 접근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와 통상 협의는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좀 네네. 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 관세를 통해서 4월 달에 움직임을 잘 보면요. 이제 4월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4월 2일 날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폭락했죠. 그 4월 9일 날 유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위치 했죠. 원위치가 다 됐어요. 다시 원위치 한 겁니다, 거의. 네. 그리고 나서 셋째 주에 등락을 보이면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밑으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좀 있지만 여전히 그 박스권 안에 지금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통한 상호 관세를 통한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여기서 밑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그나마 요즘에 보면은 다소 시장 친화적인 좀 완화적인 워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핵심 포인트를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일 취임. 다음 주가 29일 또는 30일에 할 것 같은데 취임 연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해놓은 게 없습니다. 어떤 걸 해놓은 게 뭔가 이뤄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일어났던지 네.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해결책을 뭐 마련했다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종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그러게요. 다 일만 저지르지 예. 뭔가 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일 취임 연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네. 시장 친화적인 워딩 또 완화적인 워딩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네. 이후에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그건 희망회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갈 거에 대한 희망회로 왜요? 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은 예. 증시는 그에 따라서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는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급하게 상호관세 부분도 일부 국가에 대해서 빨리 하려고 하고 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처럼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쓸 것이냐? 네. 뭐 아닌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내일 또 다르고 오늘 또 다른 그니까. 그런 예.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의 시장이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시장 친화적인 워딩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한 부분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다소 완화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의 지금이 저점이고 V자 바닥했으니 여기서 더 가자 혹은 지금 여전히 변동성과 불확실성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된 횡보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횡보 쪽으로 예, 무게를 박수권. 좀 예, 횡보는 실어야겠네요. 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횡보되면 참 좋겠는데 네, 변동성은 여전히 변동성은 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물론 뭐 4월 첫째 주, 둘째 주보다는 변동성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 속에서 박스권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월 달에는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장을 기대했거든요, 일부. 왜냐하면 우리는 또 우리나라만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선이 이제 6월에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기대감에 예. 우리나라만 조금 디커플링 되는 네.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 싶었는데 저희 너무 큰 희망회로였나요? 지금 우리 시장이 세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그런 네.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작년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요. 네. 작년 상반기에 약 24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23조 원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원위치 한 다 겁니다. 팔았네요. 원위치 네.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지금 4월 셋째 주인데 올해까지 외국인들이 16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선물의 매도 포지션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의 기간 그리고 지금 4월까지의 매도의 규모
그리고 선물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거의 찼다. 그러니까 매도 하방으로 공격하는 매도 부분은 상당 부분 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이번 주에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부분에서 다소 벗어났고요. 현물 매도의 규모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잦아들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수급적으로 호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는 정책적인 어떤 호재성 재료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인물로 인한 대선 테마주가 발생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책으로 인한 대선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강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가장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정책에 의한 테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여전히 여러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네. 그 정책에 의한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을 덮받치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5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5월에 뭐 갑자기 5월에 좋아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하반기에 소위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 이런 정책들은 시장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시장이 물론 이제 횡보장이긴 하지만 주도주가 또 부상이 된다면 네. 어떤 주도주가 좀 부상이 될까요? 일단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생기면 시장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그러니까 없을 사실은 가능성? 주도주 시장이 박스권에 있다는 네. 얘기는 주도 섹터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럼 예, 지금처럼 순환할 순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4월 말서부터 우리나라는 5월 한 중순 한 20일까지 실적 발표를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종목별로 이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계속 이번 실적에서 좋게 보는 그쪽은 여전히 탄탄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이고 조선이고 뭐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화장품도 괜찮은 쪽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엔터 이런 쪽도 좀 일부 좋은 쪽이 있고요. 이런 가만히 보시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급 차별화가. 이것은 이제 실적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중소형주는 5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5월 장세는 실적에 따른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도주가 나타나면 정말 좋겠죠.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같이 예를 들어서 어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고 2차 전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1% 이상 상승하면서 네. 5,200포인트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주도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도체 부분도 2차 전지 부분도 2차 전지 뭐 캐즘 얘기를 계속 뭐 2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아직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부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에 가다가 그 이후에 어떤 걸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에 그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그것이 주도주가 되고 주도 섹터가 되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5월에도 여전히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부 종목들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섹터 가운데서는 지금 계속 중국 쪽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해빙무드가 나타날 것이다. 최근에는 엊그제 보니까 한중 청년 교류단이 중국 대표단이 6년 만에 방한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한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 그에 따른 컨텐츠 뭐 관련한 종목들의 기대감 유용하십니까? 저는 뭐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요? 일단 우리나라 그 정치권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죠. 향후에 또 이제 6월에 뭐 또 어떻게 우리 달라질지 모른다. 국민의힘당하고 뭐 맞나요? 국민의힘당이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단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우리는 지금 미국을 추종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수밖에 없고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의 의견을 들어서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합의를 했을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 국가에도 반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하겠습니까? 미국하고 협상하는 가운데 당연히 중국보다는 미국이
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중국이 그럼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다만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요, 뭐 콘텐츠, 엔터, 뭐 게임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하죠. 이런 부분의 기대감은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중국이 작년에 금융 완화 정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내수 소비 부양 정책, 재정 확장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뭐 가전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내수 부양 정책이 이것으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효과를 보지 못하면 하반기에 문화, 관광, 스포츠 이런 데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더라도 보조금 주고 거기 엔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엔터에 무슨 공연을 하는데도 보조금을 주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이죠. 그렇죠. 네, 이런 중국의 정책에 대한 한한령 이런 부분이 아니고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에 연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내는지에 네. 따라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무조건 낙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네. 핀셋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개발 기업들의 뭔가 모멘텀이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네이처셀과 신라젠을 비롯해서 얼마 전 ABL 바이오도 그렇고요. 주가의 개별 호재성 재료로 급등을 하면서 바이오주 전체 투심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예.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바이오 이번 5월에도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지 이게 또 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대개 이제 바이오가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요? 조건이 금리 인하하는 네. 구간, 경기가 안 좋은 때, 경기가 안 좋을 경기가 때?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더 좋은 쪽의 어. 모습이 나타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외부의 충격, 뭐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벗어나 있는 쪽이 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도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의 바이오는 지금 바이오라고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래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제약 바이오라고 붙여서 얘기하지 바이오를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약주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바이오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약 바이오의 전체적인 섹터의 사이클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별 기업마다 개별 이수로 지금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개별 기업에 따라서 따로 투자를 해야지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요즘에 뭐 오르는 것도 급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HBL도 그렇고 펩트론 역사적 신고가 냈고 뭐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이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대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어제가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수를 끌어올리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은행 이런 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힘을 잃어요. 바이오가 자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 힘을 네. 잃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5월에 시장이 여전히 박스권에 있어. 주도주가 안 나타나고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있고 전체적으로 뭐 불안해. 그러면 여전히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대전제를 5월 시장에 있어서는 계속 수남의 장세와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다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이 만약에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주의 움직임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하나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는 게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2차 전지주가 좀 엮어서 오르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는 좀 테슬라와 커플링이 좀 덜 하지 않나요? 국내 기업들이? 맞습니다. 예. 뭐 테슬라 올라가는 거에 우리 2차전지가 네. 오르고 예전에 그랬는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머스크 리스크가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테슬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2차전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월가의 자료들은 단기적으로 악재, 중장기적으로는 기대.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테슬라는 그렇다고 봅니다. 테슬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다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테슬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또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째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2차 전지가 올랐던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전기차 얘기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가 캐즘이 있는 동안에 소위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지금 요즘에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100% 전기차에 들어가는 만큼은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지만 네. 향후에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 네, 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의견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5월을 증시를 앞둔 국내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은 과연 그러면 이번에도 4월처럼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환매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정말 고수분들은 예. 그쪽으로 수익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시장이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 계속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까요? 맞는 말씀이죠. 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미국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지금 뭐 1분기부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고 빠진 게 아닙니다. 1분기 때 이미 빠지고 있었습니다. 한 10% 지수가 빠졌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변동성을 주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지금 시장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로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달러가 안정화되고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내년에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로 인식을 한다면 이번에 변동성을 주고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서 바이앤홀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5월만 본다. 그러면 여전히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 상호관세 유예도 지금 90일 했던 게 7월 3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월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6월 3일 날 대선이죠. 네. 그러니까 대선 전에 굉장히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 이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해서 좀 올라오면 팔고 이런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또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가지고 그냥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그냥 두는 방법도 저는 뭐랄까 결과적으로는 괜찮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월 시장도 4월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정말 변동성의 급을 달리는 인물이 시장을 크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번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밤에 예정된 협상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드라마틱한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시장도 4월처럼 계속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 잘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